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2일 화요일 실전 매매 정수 신유정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에서 10년물 국채금리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007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건데요. 이 때문에 다우지수는 약보합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S&P 500지수와 나스닥은 반등에 성공하며 마감한 전일 시장이었는데 이 국채금리가 최고 수준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인 강세장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에는 기술주 그리고 반도체주의 강세가 좀 주도한 모양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엔비디아가 어제 시장에서 정말 강력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호실적이 기대가 되면서 8%대 강세를 보였고요. 이뿐만 아니라 전기차 관련주들도 힘을 내줬습니다. 니콜라를 제외한 전기차들 강세를 보이면서 특히나 테슬라는 이 지난주까지 보이던 낙폭을 좀 많이 회복을 하면서 급등에 성공한 전일 시장이었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강세의 흐름으로 마감했던 전일 시장이었는데요. 이러한 흐름이 우리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지 지금 우리 증시 상황 바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 반도체와 기술주의 주도로 인해서 우리 양시장 오늘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힘차게 출발을 하면서 지금 이 시각 기준으로 0.65%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2,524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급 동향 어떻게 그려지고 있을지 코스피 시장의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안에서도 개인과 기관 투자자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로써 이거래일째 매수세 보이고 있는 기관 투자자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오늘도 덜어냅니다. 오늘로써 3거래일째 205억 원의 순 매도세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코스닥 시장 상황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역시나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다소 강력하게 출발하면서 이 1%대 상승세까지 보였는데요. 지금 시각 기준으로는 0.54% 상승하면서 893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상승세가 900선 터치에 좀 도전을 할 수 있을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이 코스닥 시장의 수급 동향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안에서는 개인 투자자 홀로 담아내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1,817억 원의 순 매수세 보이고 있고요. 이에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각각 536억 원, 1,163억 원의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화요일 시장 힘차게 출발을 하면서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또 어떤 종목을 내 포트에 담아서 잘 전략을 꾸려봐야 할까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 저희는 오늘 인공지능 관련주들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특히나 올해 상반기에 이 IT 관련된 기술주들이 큰 힘을 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언제쯤 기대해 볼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참 궁금해하고 계셨는데요. 이번 주에 이 IT 기술주 관련주 가운데서도 인공지능 챗봇, 특히나 하이퍼클로버 관련된 이슈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 주에 좀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슈를 앞두고 어떤 종목을 공략해 볼 수 있을지 잠시 후 표적 종목을 통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상황 만나보겠습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이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일단 엔비디아의 주가가 8% 가까이가 이제 급등세가 나왔는데 일단 미국에서는 엔비디아의 주가가 최근에 올해 200% 올라간 걸 두고 버블이냐 아니면은 눌림목이냐 어차피 또 갈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분분했는데 지금 얘기는 대체적으로 눌리고 또 갈 거에 대해 지금 얘기가 지금 종합적으로 어쨌든 그쪽으로 결론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버블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유는 제가 어제도 설명했고 최근에 설명했듯이 아직 우리 전반적으로 로봇에 대해서 뭐 판매가 되고 있거나 뭐 테슬라처럼 뭐 전 세계에 뭐 로봇이 판매가 되고 있거나 하면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여기저기에서 지금 쓰여지고 있어서 포화 상태가 되거나 이게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여기보다 더 많이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GPU 시장,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가 아니고 인공지능 반도체의 선도주자로서 지금 불티나게 팔리고 있답니다. 없어가지고 난리 날 정도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200% 정도 올해 올라간 게 이게 고가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와주면서 미국에서 계속 목표 가격을 상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오랜만에 2.8% 반등이 나왔는데 자, 그러면 우리나라 반도체주도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오늘 안 갑니다. 안 가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 원래 특징이에요. 근데 결국은 미국 시장에 가면 간다는 건데 자, 일단은 해외 시장을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어제의 흐름에서 우리가 이제 주요 있게 봐야 될 것이 바로 나스닥이 일단 5일선을
회복을 하는 모습을 나와줬고요. 그리고 내일이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온 이후에 그다음에 24일, 25일 잭슨홀 미팅 그것까지가 마무리가 된 이후에서 이게 다시 또 저점이 깨지고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은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다시 떨어지면 이쪽으로 떨어지면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다시 원래 자리로 회귀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근데 이 정도 떨어졌으니까 엔비디아 실적도 좋고 기업들의 실적이 다 좋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실적 발표 이번에 나오면서 다들 S&P 500 기준으로 80%의 정도의 기업, 그러니까 400개의 기업이 실적이 굉장히 예상보다 가이던스, 예상치보다 더 높게 잘 나왔다. 이게 뭐냐면은 기업들이 좋아지고 있다,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 어쨌든 이익이 증대가 되고 있다는 건 좋은 소식이니까. 그러면은 내년에서 미국에서 금리 인하하겠다는 소식을 어느 정도 믿어줄 수가 있고. 그러면은 내년에서 미국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튀어오르면서 올라가면 그 우리나라는 떨어지겠어요? 어느 정도 조금은 쫓아가겠죠? 그래서 그런 기대감으로 움직이려면 이제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온 이후에서 그러면 잭슨홀 미팅에서 지난번에서는 파월 의장이 긴축해야 된다, 경기 안 좋다, 침체로 갈 겁니다. 뭐 하여튼 되게 안 좋은 얘기만 하다 보니까 그때는 급락을 했단 말이에요, 시장이. 그걸로 이제 충격을 받고 떨어졌는데 그건 작년 얘기고. 근데 내일 모레 있을 잭슨홀 미팅에서는 파월 의장이 그 정도 충격적으로 얘기만 안 하면 뭐 예를 들어 파월 의장이 앞으로 미국 경기는 망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돈 현금 다 찾고 금 사세요. 뭐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그래도 희망적인 얘기를 어느 정도 메시지를 주거나 아니면 뭐 아직도 뭐 안 좋게 얘기하면 이 정도 얘기하겠죠. 아직도 물가는 높은 수준으로 생각이 되니까 한 번, 두 번 정도는 금리 인상 더 하고 그다음부터는 금리 인하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원래 했었던 얘기 그대로 하면 그럴까 보다. 원래 우리 다 알았던 얘기니까.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보태서만 얘기 안 하면 됩니다. 파월 의장이 뭐 미국 경기 망했으니까 여러분들 주식 다 파세요. 뭐 이 정도의 느낌만 아니면 그러면 미국 시장은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응이 돼 있으니까 좋은 얘기 나오면 올라가는 거고요. 원래 했던 얘기 그대로 하면 이제 시시콜콜하니까 이제 적응됐으니까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더 이상 나쁜 얘기만 없으면 그러면 나스닥은 여기를 지지하고 이쪽으로 반등을 줄 걸로 예상을 하고요. 그다음에 S&P 500도 뭐 비슷하고 그다음에 반도체 지수 드디어 5일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맨날 빠지죠. 5일선 회복한 적이 없다가 드디어 5일선 돌파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올라갈 텐데 또 여러분들도 걱정하시는 게 또 하나가 이제 중국에서 부동산 그것 때문에 지금 경기 침체 얘기 나오고 해서 난리가 쳤잖아요. 그럼 이따가 이제 중국 시장 열리게 되면 얘네들이 빠지게 되면은 이쪽까지는 내려올 수 있어요. 기술적으로 이렇게 하락엔자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 이쪽은 내려올 수 있는데 여기가 깨지면 그때는 좀 곤란합니다. 근데 여기가 깨지려면 지금서부터 6% 정도 빠져야 되는데 빠지려면 얼마든지 빠질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 작년 9월 달서부터 10월 달 11% 빠졌거든요. 이 정도 빠졌는데 뭐 이때는 뭐 중국 경기가 뭐 망해서 뭐 떨어졌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떨어지게 되면 그 정도 떨어질 수 있는데 이제 여기를 깬다라는 얘기는 이게 길게 보면 이걸 주봉 월봉으로 보면 요 자리가 깨지면 그러면 밑으로 여기를 또 내려와요. 그럼 여기가 또 깨지면 일로 떨어지죠. 일로 떨어지면은 난리 나는 거죠. 그때는 뭐 서브프라임 얘기 나오면서 이제 뭐 미국 시장도 위험하다 얘기 나올 건데 근데 저는 그렇게 예상하지 않아요. 일단은 악재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데 이게 며칠 전에 나왔던 악재거든요. 근데도 중국 시장이 잘 버텼어요. 그리고 어제도 장대 음봉처럼 보이지만 1%밖에 안 빠졌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 이 정도의 충격으로 대충 마무리가 되고 어느 정도 떨어지면 지지하고 다시 또 반등을 주는 상황이. 그리고 10년 전서부터 제가 예전에 한 10년 전서부터 10년이 넘었네요. 하여튼간 2010년도 그때서부터 제가 회원들한테 막 얘기했던 게 있어요. 저는 정말 그때 중국 시장이 그러니까 부동산이 너무 버블이라서 그리고 그런 레포트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때 당시. 그래서 저는 이거 중국 조만간에 터지면서 이거 망하겠구나. 전 세계가 또다시 한 번 더 망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는데 안 망하더라고요. 봤더니 중국은 공산국가다 보니까 다른 이유로 또 밀어붙이는데 물론 꼭 그렇다는 거는 아닙니다. 근데 그때 당시도 다 얘기가 불거졌던 건데 언젠가는 저게 또다시 이제 금융위기 때나 아니면 저게 도화서 돼가지고 전 세계를 흔들 수는 있습니다. 근데 미국 시장이 똑같이 빠져줘야 돼요. 그래서 미국 시장도 나락으로 가고 유럽 시장도 나락으로 가고 얘기는 좀 길어졌는데 그래서 이따가 좀 중국 시장이 열리게 되면 오늘 6% 이상만 안 빠지면 됩니다. 그럴 일은 없겠죠. 그래서 만약 중국 시장이 갑자기 하루 만에 6% 이상 빠진다.
그러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갖고 있는 종목들 10% 안쪽에 손실 있는 것들은 잘라내야 됩니다. 그렇게 막 중국 시장이 막 6% 이상 막 급락하고 그러면은 일본 시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러고 잘 버티고 있다가 급락을 하겠죠. 중국이 6% 깨지면 갑자기 얘도 5%, 8% 깨지고 그러면 나스닥 선물이 갑자기 막 무너지면서 선물 지수가 미국이 마이너스 3%, 4% 떨어지고 유럽도 막 6%, 8% 저녁되면은 막 이게 빠지면서 그러면 나락으로 되는데 그렇게 저는 안 될 거라고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국 시장은 생각보다 강하게 버티지 않을까 일단 예상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미국 시장 바로 앞에 있는 이제 엔비디아 실적 그다음에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일단 반등이 먼저 시도가 나왔고 괜찮은 얘기로 흘러가서 반등이 되게 되면 중국도 뭐 안 좋은 얘기는 있지만 뭐 쟤네들은 쟤네들 문제고 뭐 유럽 시장하고 미국 시장하고 그리고 아시아 시장에서는 일본 시장만 정상적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움직이면 낙폭과대 종목들은 계속 단타가 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도 얘기했고 어제 저녁 방송에 제가 월요일마다 출연을 하는데 저 맥신 관련주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거든요. 뭐 이따가도 제가 장 끝나고 공개 방송을 월요일하고 화요일만 합니다. 장 끝나고 3시 반에 하는데 이따가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 주식이라는 게 급등주 뭐 수익 나는 것 같죠. 근데 거기서 한번 꼭지에 물려서 저런 식으로 40%, 50% 한 번, 두 번 맞으면 회복이 안 돼요. 바닥에서 에코프로를 2만 원에 사서 150만 원을 먹어도요. 그래도 뭐 그렇게 따지게 되면은 그래도 수익은 남긴 하겠지만 그거는 바닥에서 7,000%, 8,000% 올라갔을 때 얘기인 거고 그렇게까지 수익이 안 나잖아요. 근데 그렇게 수익이 나도요. 그만큼 수익이 났던 그러니까 7,000% 수익을 해도 한 방에 50%를 깨먹게 되면 3,500%를 깨먹는 겁니다. 원금 대비.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시죠? 한 방에. 바닥에서 3년 동안 올라갔을 때에서 7,000%, 8,000%를 누적으로 수익을 냈는데 3년이란 1년 365일에 토요일을 빼면은 대충 200일 그러면 3년 동안 600일 동안 해서 7,000%, 8,000% 수익을 내도요. 한 방에 고점에서 하한가 맞거나 아니면 이렇게 줄줄줄 빠지면 일주일 만에 혹은 두 달도 안 걸려요. 한 달 만에 최근에 저기 뭐 에코프로 BM 여러 데 드렸잖아요. 뭐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한 달 만에 몇 프로 빠졌어요? 50% 빠졌죠? 그러면 누적 수익률 절반을 떼먹는 겁니다. 8,000%면 4,000%를 까먹는 거예요, 한 방에. 그래서 주식이 무서운 건데, 그래서 급등주 급락하는 종목들은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아직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그래서 제가 개별주에 흥한자, 개별주에 멸한다 그랬는데 오늘 맥신 관련주가 급락해서 꼭 얘기하는 건 아니고 항상 테마주를 할 때에서는 큰 돈을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큰 돈을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100%, 200%, 400%가 수익이 내도 100만 원에 400% 수익 내서 500만 원 벌었다 칩시다. 여러분들이 뭐 인생이 뭐 나아지고 뭐 빌딩을 삽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정작 수익이 크게 나는 쪽은 시가총액이 크고 시장의 흐름과 같이 가는 뭔가의 주도 테마.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좀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따가 뭐 공개방송 저녁이고 3시 반에 끝나면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릴 텐데 어쨌든 지금 맥신 관련주 급락하고 지금 뭐 또다시 뭐 초조대처 관련주도 반등 조금 나오고 이러는데 정말 작은 금액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욕심내서 아니면 눈이 확 뒤집어져가지고 에이씨 나 깨먹은 거 지금 뭐 손실이 50%인데 여기서 한 방에 50% 한번 벌어보자 확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정말 끝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좀 조심하면서 차라리 정상적인 지금 아주 징글징글한 움직이는 반도체는 그래도 제가 볼 때는 계속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올라가면 올라갈지 떨어지는 않으니까 저런 종목으로 차라리 가져가서 가는 게 낫지.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삼성, SDI, SKC 2014년도, 15년도, 16년도 아주 징글징글하게 안 움직일 때에서 저 종목을 거의 사람들이 굉장히 아주 지겨운 종목을 봤었는데 그 이후에서 정말로 잘 갔거든요. 그런 경우를 봤을 때 안전한 종목으로 여러분들은 단타를 치더라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 해서 이따가도 오늘 인공지능 섹터를 가지고 나왔는데 어떤 종목인지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이제 미국 시간으로 23일 장 마감 이후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덕분에 미국 시장 반등에 성공을 한 상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나 2.83% 급등을 하면서 이 5일선에 회복해준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 정말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중국 시장, 중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한 만큼 잠시 후 개장 이후의 상황은 체크해봐야 하겠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잘 지켜보겠습니다.
지켜주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럴 때일수록 낙폭과대 종목들 조금 더 짧은 호흡으로 단기 매매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공략해 볼까? 그 부분은 잠시 후 표적 종목을 통해서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방송 계속해서 함께 하시다가요. 내 종목에 대한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릴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하고요.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조금 더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의 종목 상담에 앞서서요. 여러분들이 정말 기다리고 계시는 표적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안에서 조금 더 주목하시면 좋을 종목은요. 바로 네이버입니다. 이 종목 어떤 지점에 진입하시면 좋을지 매수가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네이버를 잡아주셨습니다. 정말 대형 종목 그리고 하반기에 기대가 되는 종목인 만큼 매수가가 더 궁금해지는 상황인데요. 우선 전문가님, 네이버 오늘 시장 안에서는 어떤 공략으로 좀 지켜보시면 좋을까요? 자, 24일 날에 생성형 AI 하이버 클로버 X를 공개한다는 소식이 8월 초부터 좀 있었어요. 근데 네이버 주가를 그때 당시 봤는데 뭐 꼼짝도 안 하고 올라가지도 않고 그래서 뭐 인공지능 섹터들은 좀 움직였었죠. 8월 초에는. 그래서 8월 초에는 좀 움직이길래 뭐 네이버도 때 되면 올라가겠지 했는데 오늘 보니까 이제 그걸 앞두고 움직인지 몰라도 드디어 천냥봉이 떴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섹터들도 뭐 나쁘지 않게 이제 반등을 조금씩 주는 뭐 브리직텍서부터 해가지고 어제는 좀 알체라가 움직였고 그다음에 엑셈 오늘 18% 급등 나오고 이거 대체적으로 좀 빨간색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인공지능들이. 그리고 인공지능하고 인공지능 AI 이제 관련한 의료기기 관련주들 그래서 의료 AI라 그러죠. 그래서 그쪽들도 최근에 흐름들이 좀 괜찮았었고 어제도 그저께도 계속 의료 AI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좀 띠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인공지능 이슈가 앞으로 더 올라오면 올라왔지 그게 끝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접목을 해서 뭐 의료기기를 만드는 것 포함해서 그다음에 제약주도 뭐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가지고 뭐 새로운 신약을 개발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이슈들이 앞으로도 계속 기술 발전에 이슈가 나오게 되면 뉴스가 항상 뭐 좋은 기사는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게 되면 갈 때 되면 한 번씩 움직일 것 같은데 그래서 이쪽하고 그다음에 오늘 맥신 관련주가 급락을 하면서 또 테마가 또 움직이는 쪽이 바로 이제 방사능 이슈 때문에 어제 저녁 방송에도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쪽이 좀 강하네요. 근데 어쨌든 인공지능 AI 관련주 이슈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테마주가 길에서 매매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제도 분명히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슈는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는 그렇게 별로 안 움직이다가 오늘은 잘 가네요. 보라티알, 신성홀딩스, 인상가 뭐 다 상한가 갈 것처럼 다 날아다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테마주들이 돌아가면서 지금 급등하고 있는데 그것만큼 인공지능 이슈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슈가 있는 쪽에서 돌아다니면서 저게 급등을 하니까 근데 물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가기가 쉽지 않죠. 그렇긴 하지만 천냥봉이 나오고 있는 지금 정도 자리라면 시가총액이 또 크잖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는 종목으로 이따가 가격 전략은 네이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표적 종목 네이버를 만나봤습니다. 이제 오는 24일 생성형 인공지능인 하이퍼클로버 X 발표를 앞둔 네이버인데요. 이 기술에 대한 기대감은 물론이고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좀 보이는 시점입니다. 벌써 오늘 시장 안에서 상승의 흐름이 시작이 됐는데요. 이 시점에서 어떻게 공략하시면 좋을지, 어떤 지점에서 진입하면 좋을지 잠시 후 매수가를 통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의 표적 종목 매수가 공개에 앞서서요.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부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월요일에 강원랜드 16,760원의 매수가에 공략을 해봤는데요. 이 지점에서는 아쉽게 수익률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화요일은 광복절 연휴로 인해서 휴장을 했고요. 휴장 이후 개장한 우리 시장 안에서 미코 1,770원의 매수가로 공략을 해봤습니다. 이 지점에서 7%가 넘는 7.24% 수익률 달성을 해줬습니다. 목요일에 공략해본 두산 테스나 42,000원의 매수가에서는 미도달된 상황이었고요. 저희가 지난 금요일에 에코프로비엠을 공략을 해봤습니다. 31만 원의 매수가에서 10.16% 수익률 달성을 해줬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유니테스트 14,000원의 매수가에 공략을 해봤는데 2.14% 수익률을 달성을 해주면서 이렇게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960.14% 달성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어제 반도체 장비 관련주 유니테스트를 공략을 해봤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도 소폭의 상승세지만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유니테스트 어떻게 계속 좀 지켜보시면 좋을까요? 일단 뭐 더 이상은 빠지지 않는 것 같죠. 하도 바닥에 있어서. 자, 차트를 보면은 바닥에 있어요. 바닥 자리에 있고, 반도체 장비주들은 계속 얘기를 하지만 발전이 되면 발전이 될수록 쓰임새는 더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수요도 내년 3, 4월 달에 발표되는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면 그러면 어느 정도 뚜껑을 열면은 이제 시장에서 평가를 하겠죠. 4분기 왜냐면 지금 모든 예상들이 3분기에서 미국이 흑자 전환을 할 거고 4분기에서는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흑자 전환을 할 거다라는 이게 기사가 나왔으니까. 근데 그 4분기 실적은 발표는 내년 3, 4월 달에 합니다. 그래서 그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지금 자리에 있지는 않을 건데 그 전에 주가가 먼저 반영을 하고 상승을 하니까 그래서 지금 정도에서 이게 바닥이니까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반도체 관련주 움직일 수 있으니까 얘기를 했던 건데 아침에서는 조금씩 움직이더니 지금 매기를 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주랑 인공지능 AI랑 뭐 이런 쪽으로 다 매기가 다 뺏겨버렸어요. 제일 강하게 움직이는 게 저쪽 음식 업종들이라. 그래서 지금 근데 폭락은 안 하잖아요. 올라간 게 없으니까. 그래서 2.1% 올라왔다가 지금 살짝 밀렸는데 그냥 가지고 있다 보면 갈 때 되면 이렇게 다시 튑니다. 지금 뭐 종목들이 지금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고 바닥에 있다가 그래서 바닥에 있을 때 가지고 있으면 튀어요. 그래서 지금 뭐 그냥 편안하게 그냥 가지고 있어도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고 자 급등명중 종목 하나를 점검을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드렸었던 에코프로비엠인데요. 에코프로비엠. 자, 어제 저녁 방송에서도 AS를 진행을 했지만 어제 아침 방송에 했었던 얘기도 그대로 했습니다. 절반을 팔고 또 올라가면 또 절반을 팔고 나머지는 욕심을 내서 어느 정도까지 뭐 35만 원에서 22선 요 정도 35만 원 기본으로 가는 거고 요 정도에서 40만 원까지는 가능해 보인다. 욕심을 좀 내면. 근데 욕심을 아주 많이 내는 사람들한테는 4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도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물려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게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아직 수급이 한쪽에서 받아주더라고요. 여기서 보면은 기관들이 받아주죠. 금융투자하고. 그러니까 얘네들까지도 팔아대면 떨어질 텐데 아직 얘네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세게 움직이게 되면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났던 종목이고 마이너스 48%까지 찍었던 종목이고 그러니까 거의 반토막이죠. 50%까지 떨었던 종목이고 그게서 중심 반등 주면 이 정도. 그리고 3분의 2 정도 반등 주면 50만 원 정도. 그래서 정말로 세게 움직이면 50만 원까지도 가능은 한데 그거는 이제 물려 있는 사람들이 희망사항인 거고 바닥에 샀던 사람들은 얘가 여기에서 50만 원 올라가면요. 2, 3%가 수익입니다. 50%가 넘게 수익이 나요. 그래서 이게 만만케 올라오겠습니까? 쉽지 않겠죠. 그래서 바닥에 산 사람들은 수익이 날 때 또 떨어지면 또 불안해하지 말고 팔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비중을 절반 이상 팔았는데 나머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다음 목표치는 이 21선 라인하고 42선까지, 40만 원까지. 그래서 21선에서 40만 원까지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만약에 잘못 사가지고 50만 원, 55만 원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혹시나 있다. 그 희망은 있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다시 밀리면 추가 매수를 잘 해가지고 다시 반등 줘가지고 45만 원 뭐 수익 날 때까지 그냥 버텨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잘 팔고 또 내려오면 나중에 또 다시 싸게 사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매매를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매매를 안 하고 그대로 냅두면 언제 또 다시 고점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 달 만에 반토막이 나요.
그러면은 지금 샀을 때에서 또 한 달 만에 지금 사도 한 달 만에 반토막이 나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강한 흐름을 보여주는 이유가 바로 에코프로. 에코프로가 오늘 강하죠. 마치 전고점을 뚫을 것 같은 아주 강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에코프로 BM도 어떻게 해요? 40만 원, 45만 원 갈 것 같은 희망을 품고 가는 겁니다. 에코프로가 가니까 에코프로 BM도 같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더 올라갈 수 있는 희망 목표치는 충분히 남아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잘 대응하시길 바라면서 자, 오늘의 표역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자, 네이버. 자, 네이버는 시가총액이 35조짜리 종목입니다. 물량은 굉장히 많죠. 크로버 X 얘기가 나오면서 이때 한번 주가가 급등을 한번 하다가 근데 생각보다 거기서 잘 안 가요. 안 가다가 맨날 빠지다가 눌리다가 이제서야 좀 움직이려고 오늘 천연봉이 떴는데 오늘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뭐 뻗어지질 못해요. 일단 미국 시장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한국 증시네요. 먼저 선도하면서 가지를 못하죠. 그래서 미국 시장이 좀 더 강하게 다지고 움직이고 올라가줘야 조금 쫓아갈 모양인 것 같은데 반도체도 그렇고 인공지능도 그렇고 미국에서 하겠다고 하고 미국에서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미국에서 올라간다고 계속 우려되고 올라가면 한국의 주식들도 지금 뭐 거의 주식시장이 완전히 도박장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죠. 종목들이 막 일로 튀었다가 절로 튀었다가 급락할 때는 막 하한가씩 떨어지고 올라갈 때 30%씩 올라가고 이래 버리니까 지금 굉장히 혼란한데 여기서 피해자들은 결국은 그 바닥에 그러니까 그 테마주들을 최저점 바닥에서 사야 되는 건데 대부분은 저점에 사지 못하고 뉴스가 나온 다음에 급등한 세서 따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먹을 때에서 뭐 8% 먹고 나오는 거는 좋은데 8% 먹고 나왔더니 30% 올라가 버리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팔아버립니다. 안 팔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 하한가를 맞아버리죠. 거기서 한번 물리다 보면 사람들이 손절해요? 안 하죠? 그래서 결국은 테마주에서 8% 먹으러 들어갔다가 운 좋게 뭐 30% 먹었다가 마이너스 30%로 떨어져서 손절도 못하고 그냥 묶여가지고 마이너스 50% 60% 되다가 이슈는 사라지고 이슈는 딴 데로 가 있고 그 이슈는 얘기도 없고 그렇게 해서 대부분 묻히는 경우들이 많은데 근데 이런 대형주들은 그런 거에 피해가 좀 적죠. 그리고 네이버는 주가도 굉장히 바닥에 있고 아까도 좀 전에 얘기했지만 미국에서 계속 반도체를 밀어붙이고 인공지능을 밀어붙이고 전 세계 이슈가 계속 그쪽으로 밀어붙이게 되면 이슈가 끊이지 않으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이슈가 끊이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그래도 우상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안 움직이지만 이슈는 앞으로 1년 뒤에 반도체 얘기 안 나올 것 같아요. 인공지능 얘기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럼 5년 뒤에 안 나올 것 같아요. 10년 뒤에 안 나올 것 같아요. 계속 나올걸요. 로봇들 돌아다니고 여러분들 주변에 로봇들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는 것까지 그 공상과학 영화들 보면 나오잖아요. 그런 것가 올 때까지 계속 이슈는 계속될 것 같아요. 포화 상태가 되기 전까지는. 그러면은 주가가 여기 있는 것보다는 이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매수 가격은 한 22만 원 정도로 밀리면 뭐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오늘 시장이 아까도 봤지만 이게 급등하지 않죠. 그러니까 선도하는 시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중국 시장 나오면은 흔들리겠죠. 그러면 흔들릴 때 생각을 해서 얘도 그러면 잠깐 흔들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22만 원 정도에서 저점 매수하고 그다음에 뭐 인공지능 섹터들로 다시 물리면 지금은 저쪽 먹거리 음식 업종 이쪽 애들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힘을 좀 못 쓰는 것 같아요. 어쨌든 네이버도 하나의 이슈가 있는 인공지능 이슈가 있는 하나의 테마주니까 위험하게 실체가 없는 것들보다는 그래도 실체가 있는 쪽으로 이런 네이버가 안전하겠다. 그래서 오늘의 표역 종목 네이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인 네이버 매수가로는 22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오늘과 같은 시장 안에서는 이렇게 비교적 안전한 종목을 짧은 호흡으로 단기 매매 진행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계속 움직이는 시장 상황 저희와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다라고 한다면 노란톡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저희 전문가님 성함 이정수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방송 중에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더 생생한 시장 대응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 이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방송 중에 내 종목에 대한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걱정 말고 많은 상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첫 번째로 도와드릴 종목은요. 바로 세운 메디칼입니다. 세운 메디칼 매수가는 4,100원에 3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의료 진단 기기 관련주인데요. 오늘 이렇게 1%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워낙 매수가도 비중도 좀 높은 상황이셔서 걱정이 되는 시장일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계속 보유하고 계시면 좋을까요? 자, 이러다 상담 앞서서 일단 노란톡방 지금 열려 있으니까 시장 불안하시면 들어와 계세요. 그러면 시장이 위험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주식 다 팔고 도망가라고 알려는 드릴 테니까. 근데 아직 그런 장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정말로 도망갈 땅이 되면 중국 시장 뭐 오늘 한 6% 빠지고 오늘 저녁에 미국 시장 한 8% 9% 빠지고 내일 실적 발표 얘기 나와도 꼼짝도 안 하고 잭슨홀 미팅에서 또 안 좋은 악재 나오면 또 다시 10% 빠지고 그럼 다우존스 한 10,000% 8,000포인트 빠지거나 10,000포인트 빠지고 미국 시장 나스닥 한 1,500포인트 빠지고 뭐 이러면서 패닉 나오면 나올 것 같으면 얘기를 할 텐데 아직 그런 징조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냥 테마주들만 아주 그냥 난리를 쳐요. 난리를. 오늘도 보면 뭐 테마주들 인상가는 상한가에 난리를 쳤는데 그래도 갈 종목들은 결국은 갈 것 같아요. 결국은 뭐 해피엔딩으로 내년에 금리 인하한다는 소식 들려오면 그러면 반도체주들도 해피엔딩 되고 할 것 같은데 자 그래요. 자 일단 세운 메디칼 보겠습니다. 일단 의료기기 관련주들 헬스케어 관련주라 그러죠. 헬스케어 관련 의료기기 관련주들 정말 얘도 많이 빠졌던 종목이에요. 자 차트를 보면은 3년째 지금 내리 빠지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는 버텨야죠. 그러니까 지금 의료기기 관련주들이 은근슬쩍 조금씩 이제 튀고 올라가는 애들도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안 움직이려고 했었던 요즘에 진단키트 관련주도 몇몇 종목들도 보면 올라가는 애들이 있단 말이죠. 가지고 있다 보면 뭔가 이슈가 붙어가지고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뭐 테마주들도 지금 뭐 꼭 그런 테마는 아니었는데 그게 맥신으로 엮여가지고 최근에 상한가 두 방에 갔던 애들도 있고 그리고 초전도체 회사의 입장은 우리는 초전도체 아니다. 우리 그런 관련 사업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해도 지난주에 결국 상한가를 갔거든요. 제가 그 얘기도 했죠. 그래서 이 시간에서 아니 회사 대표는 우리는 이거 초전도체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옛날에는 그 사업을 했었는데 지금은 진행하지 않는다까지를 얘기해도 상한가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위험하다라는 얘기까지도 했고 어쨌든 그 관련 없는데도 움직이는 그런 이제 테마의 흐름들 계속 그렇게 엮이면은 그런 흐름들이 운 좋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래서 어제 저녁 방송에 상담하다 보니까 티플렉스를 이걸 이제 5월 달에 이제 표역 종목으로 여기 아침에서 4,100원대 추천했던 종목인데 그때 샀다가 이제 물렸다가 지금 수익 나가지고 어제 팔았다 하는 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에 든 종목들은 꼭 그 이슈가 아니더라도 운이 좋게 그렇게 얻어 걸리는 경우가 요즘에 많아요. 예전에는 그게 쉽지 않았는데 예전에는 뭐 정치 테마가 돼야 갑자기 뭐 무슨 동문이 뭐냐 하고 엮여가지고 그러니까 반도체 회사인데 막 올라가고 뭐 태양광 회사인데 올라가고 그러니까 정치 테마주일 때가 이제 그런 게 흔했는데 요즘에서 막 테마가 뭐 5G였다가 뭐 의료 AI였다가 뭐 반도체였다가 인공지능이었다가 초전도체였다가 맥신이었다가 어제는 뭐 CCTV였다가 뭐 후쿠시마 그것 때문에 되게 안 움직였었죠. 음식 업종들 갑자기 움직이고 그러니까 테마가 굉장히 빠르게 지금 정신없게 돌아가다 보니까 그래서 세운 메디칼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징글징글하게 안 움직이죠. 근데 추가 매수하기에는 언제 움직일지 모르니까 그냥 가져가 있는 것만 갖고 있는 것만 가져가시고 뭔가 이슈가 튀어서 확 올라오면 뭐 해야 되겠어요? 그때는 팔아야 되겠죠. 근데 아직은 움직일 시그널이 없으니까 뭐라도 움직이는 이렇게 양봉이 나오는 흐름이 뭐 인성정보처럼 이런 정도만 나와도 추가 매수가 될 건데 이렇게 앞에 이렇게 나오면 또 조정받으면 또 사고 할 수 있을 텐데 전혀 맥박을 띄지를 않으니까 꼼짝도 안 하죠. 그래서 보유한 것만 그냥 가져가시라는 얘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 전문가입니다. 예, 정수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예. 하이드로 리튬, 하이드로 리튬 예, 38,000원에 50%입니다. 38,000원에 50%. 예, 많이 올라갔다 지금 많이 빠지는 경우인데 이렇게 떠 있는 종목은 손절을 잘해야 돼. 안 그러면은 고점에서 50%가 금방 빠져요. 예. 자, 지금 차트를 보니까 얘도 거의 한 45% 정도 떨어진 것 같은데 38,000원이면은 그쵸 한 45% 정도 떨어진 거 맞네요. 두 달 정도 빠졌고, 근데 이미 빠질 만큼 빠져서 그 다음 지지 라인이 이제 여기인데 여기인데 하락연자로 빠진 걸로 따지면 조금 더 빠져야 되겠는데요. 그렇습니까? 네, 일단 전점점 지금 17,000원을 두고 지금 얘가 힘겨루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 빠지면은 17,000원 정도 라인에서 이제 걸쳤다가 이제 지지하고 반등을 주면은 이제 양봉이 나올 텐데 양봉이 나오면 세게 반등 주면은 한 3만 원? 근데 그 이상 올라가려면 뭔가 이슈가 더 좋은 이슈가 나와야 되겠죠. 뭐 리튬 가격이 너무 많이 폭등을 해가지고 되게 귀해졌다라든지 아니면 대체 자원을 찾으려고 그랬는데 리튬 말고는 방법이 없다 해갖고 뭐 리튬이 꼭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중국에서 삐져가지고 또 다시 리튬을 잠가버리겠다 안 준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사실 이슈가 나오면 지금 음식 업종들 갑자기 이렇게 막 급등이 나오는 것도 이슈가 나와서 그렇잖아요. 지금 일본에서 다시 후쿠시마 방류를 하겠다 오염수를 방류를 하겠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슈 타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급등하듯이 뭔가 이슈가 나오면은 나중에서는 움직일 수는 있어 보이는데 현재로서는 아무 이슈도 없고 뭐 아예 이슈가 없는 건 아니죠. 뭐 2차 전지 이슈가 있긴 한데 꼼짝도 안 하고 흘러내리고 있으니까 지금은 그냥 버티는 구간. 17,000원 지지되는 거 확인될 때까지 계속 그냥 갖고 있는 것만 보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 추가 매수 같은 거는 뭐 저도 생각을 안 했었는데 좀 할 수 있는 뭐가 좀 있는지 한번 그것도 좀 여쭙고 싶네요. 추가 매수를 하려면은 일단 지지가 되고 나서 이렇게 양봉으로 튀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인상가 같은 경우도 올라갈 때 물린 사람은 뭐 답도 없죠. 근데 쭉 빠진 다음에 계속 여기서 추가 매수하면은 힘만 들어요. 근데 이게 추가 매수가 되려면 바닥에서 이렇게 들어주는 이런 양봉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제 반등의 시그널의 양봉이거든요. 이게 나오면 이때서부터는 올라가겠다. 얘가 손을 든 거란 말이에요. 그때서부터는 어떻게 매매를 하기 위해서라도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하기 위해서라도 뭐 매수가 될 수 있는데 지금은 이게 17,000원까지 빠지다 말 건지 아니면 그걸 깨고 15,000원, 10,000원까지 내려갈 건지를 모르는 상황이니까 얘가 손을 들고 올라가겠다고 표시가 나올 때까지는 추가 매수는 안 돼요. 그래서 양봉이 나오면 그때는 추가 매수 질문을 주셔도 됩니다.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는 중간 시간 갔다가 다시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말말 정수 중간 시황 시간입니다. 저희와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에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종목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지금 전화 주시면 됩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요.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잡아주셨던 네이버 지금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매수가로 22만 원 잡아주셨는데요. 지금 장 초반의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22만 2,5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 잘 지켜보시다가 최대한 저점 매수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요. 지금 이 시각 기준으로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여전히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0.61% 상승하면서 2,524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개인 투자자 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매도 포인트로 전환을 하면서 상승폭을 조금 제한하고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개인 투자자 힘을 내주면서 상승세 견인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이 확인이 됩니다. 특히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전일 미국 시장 반도체 업황의 강세의 힘을 이어받아서 오늘 강력하게 출발을 했는데요. 그 상승폭 조금은 줄어드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상승세 이어갑니다. 0.60%, 1.37% 상승을 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보합권에서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는데 지금 시각
시각 기준으로는 약보합권에서 0.39%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스코홀딩스 오늘도 그 상승세 이어갑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코스닥 시장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을 해줍니다. 0.84% 상승하면서 900선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고 있는데요. 이 개인 투자자 강력한 매수세를 보이면서 지수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위 종목들은 어떻게 뒷받침하고 있을지 상위 종목들까지 바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안에서 단연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에코프로 BM의 강세인데요. 에코프로가 오늘 장 초반부터 정말 강력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이렇게 1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7%, 2.44% 각각 상승을 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오늘 좀 주춤합니다. 1.2%의 낙폭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도 포스코 DX 상승을 해주네요. 0.61% 상승하면서 33,150원 지나가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화요일 시장 개장한 지 1시간 반이 지나간 상황입니다. 우리 양시장 그래도 상승세 잘 지켜주면서 오늘 시장 흘러가고 있는 시점인데요. 이러한 시장 흐름 안에서 어떠한 특징 있는 움직임이 있을지 특별한 종목들이 체크될지 전문가님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중국 시장이 개장을 했는데요. 플러스가 납니다. 상해 종합지수가 0.69% 지금 10시 30분 현재 실시간으로 0.69% 상승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들은 과거에서도 계속 있는데 중국은 공산국가잖아요. 그리고 과거에서도 경기가 무너질 것 같으면 그냥 돈을 뿌려요. 그리고 강제적으로 뭔가를 조치를 취하고 강력한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아니다 보니까 가능한 거죠. 그래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 강력한 조치로 썩을 게 있으면 아예 뿌리를 뽑아내는 그런 강력한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중국에서 이렇게 하겠다. 뭐 기사에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부양 정책이 안 먹힌다. 그래서 이제 경기 고점이다. 이제 침체기로 가는 거 아니냐. 물론 저도 그 얘기 동의합니다. 근데 중국은 좀 틀려요.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그게 좀 틀려요. 원래 그렇게 되면은 정말 뭐 예전에 그리스 나락가듯이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되는데 중국은 안 그렇더라고요. 그냥 우겨가지고 어떻게든 뭐 돈을 더 풀어도 되는 거고 약간 그런 느낌이 좀 강해서 그래서 시장이 무너져야 무너지는 걸로 보이지 뉴스로만 보고 무너진다 생각하면 약간 큰 코를 다치더라고요. 제가 10년 전에 그때 당시도 중국의 그 뭐 베이징부터 또 상하이부터 해서 이런 이제 막 아파트 가격이 뭐 얼마고 뭐 몇 배가 올라갔고 막 이런 걸 데이터를 보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올라갔다고 그때 당시 이제 제가 통계를 봤던 것 같은데 근데도 그때 버블이라 그랬는데 벌써 그때 지난 이후로 벌써 10 몇 년이 지났습니까? 근데도 지금도 저를 건재하는 거 보면 하여튼간 어쨌든 중국 시장이 일단은 안 빠집니다. 지금 여기서는 실시간 안 나오기 때문에 자 차트를 보면 실시간 안 나오지만 지금 개장을 했거든요. 개장을 했고 이게 지연 시세라 그래요. 한 이 정도 이렇게 빨간색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빨간색이 나오고 있고 이쪽도 좀 지연 시세를 안 나오고 있는데 대만은 이제 실시간으로 나오는 것 같고 얘는 그래서 지금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일본도 실시간으로 지금 0.86%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이것도 약간 지연 시세인 것 같아요. 여기서는 실시간 0.86% 상승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별 이상이 없다. 별 이상이 없네. 그러면은 이제 미국 시장도 급락을 안 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예상했던 대로 무슨 뭐 중국 부동산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뭐 미국의 서브프라임처럼 뭐 사태 터지면서 그렇게 될 것 같다라는 기사를 봤다면 뭐 뉴스가 다 틀린 건 아니지만 저는 차트를 봤을 때에서 정말 그게 문제라면 오늘 다 한가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의 충격은 아닌 것 같다. 뭔가 중국에서 나름대로 방책이 있겠죠. 뭔가 또 다시 당근을 제시하면서 다시 뭔가 역전을 시키는 뭔가 얘기가 있으니까 쟤네들이 자신이 있으니까 안 빠지고 저렇게 버티는 거겠죠. 라는 생각으로 일단 일본 증시, 아시아 증시 양호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 참 재미없어요 오늘. 움직일 것 같은 아침에 분위기를 줬지만 근데 재미있는 섹터는 어디냐면은 바로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로 관련해가지고 아까 봤었던 인상가서부터 잠깐 볼게요. 급등주 검색기에 싹 다 음식업종이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서 제가 이슈를 그러니까 어제 장 끝나고 나서 이슈가 오늘 아침에 될 게 둘 중에 하나였겠죠. 물론 새로운 이슈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바로 CCTV 관련주 아니면 바로 저 후쿠시마 관련주 그리고 후쿠시마 관련주가 움직이게 되면은 그 원전 해체 관련주라든지 뭐 이제 뭐 방사능 예전에 뭐 제독기서부터 해갖고 뭐 이런 것들도 이슈가 되면 이게 파생되면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쪽을 생각을 했는데 CCTV 관련주들은 죄다 빠지고
정부에서 그 CCTV 그거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움직이나 봤더니 그거는 또 빠지고. 그러니까 이게 또 뉴스가 나온다 해서 무조건 다 가지는 않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테마가 딱 하나로만 집중이 되면, 아니 제약주만 움직인다 그러면 제약주만 파면 되잖아요. 제약주만 파면은 쉬운데 음식업종이었다가 사료주였다가 뭐 태양광이었다가 풍력이었다가 조선주였다가 건설주였다가 증권주였다가 은행주였다가 이게 돌아가면서 움직이면 그걸 어떻게 맞춥니까?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 텐데 일단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건데 일단은 인상가 차트 보면은 얘가 상한가를 갔죠. 상한가를 아까 간지는 좀 됐고 다른 차트도 보면은 이렇게 강하다는 걸 봐야 돼요. 자, 보라티알도 음식업종으로 강하고 그다음에 신송홀딩스 비슷하게 생겼죠. 다들 이렇게 강세를 보여줬는데 그래도 얘네들은 뭔가 실체가 있는 애들. 어떤 실체? 후쿠시마 오염수로 인해서 일단 움직이는 거는 이제 뉴스발로 움직이는 거지만 그게 아니어도 전 세계 기후 때문에 음식 가격이 다 상승을 하잖아요. 곡물 가격 상승하고 다 비용들도 상승하고 다 상승하니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이슈가 다시 불어닥쳐서 움직일 음식업종이란 말이에요. 마트 가면 다 가격 다 상승한다고 제가 올 초서부터 해서 많이 얘기했던 부분들. 그래서 이 지금 움직이는 거를 오랜만에 움직이긴 하지만 이렇게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좀 찾아가지고 매매하는 거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많이 움직인 것들 뭐 봐야 돼요. 이 종목들. 샘표식품 이제 천명 움직였죠. 이런 것도 이제 조정받으면서 하면 되는 거고 샘표도 엊그저께 이제 좀 움직였던 종목이고 그리고 아까 전에 대상홀딩스도 오늘 좀 강하게 움직이는 이제 천량봉의 종목이고 그러니까 이게 천량봉에 거래 실리고 강하게 움직이는 것들이 그냥 여기서 이제 검색해서 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 있다. 이거를 종목을 다 찾아보면 찾을 수 있는데 이게 사람이다 보니까 안 보면 몰라요. 근데 저는 이거를 급등주 검색기를 항상 이렇게 컴퓨터에다 설치해놓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안 볼라 그래도 얘가 뿅뿅뿅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 이쪽이 강세 섹터구나. 그래서 천량봉이 떴구나. 근데 처음에 맥신 관련주가 움직일 때에서는 제가 그냥 에휴 뭐 저거 과거에서 맥신 관련주 그 탄소 신소재 관련주 이름 까먹었는데 어쨌든 그런 이슈처럼 그때도 대량 생산 이슈 때문에 그때도 그랬었듯이 그래서 한번 이렇게 올라가다 말겠지 해서 안 했던 건데 근데 얘네들은 이슈가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그래서 식량 문제 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조정받을 때 뭐 매매적인 관점에서 뭐 인공지능 나쁘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지만 그쪽 인공지능 이슈 있지만 음식업종 보시는 분들도 이쪽이 지금 움직이고 있으니까 뭐 대상홀딩스, 뭐 CJ 시푸드 어제 CJ 시푸드 저녁 방송에서 잠깐 언급했었죠. 이런 애들이 바닥에서 어제 모양이 좋아서 언급했던 거예요. 모양이 좋잖아요. 바닥에서 이중 바닥형. 그러니까 CJ 시푸드라든지 이제 오늘 이제 급등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찾아서 매매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쪽에 있는 종목 뭐 아직 안 움직였지만 근데 저는 그쪽 그 수산 관련주는 좋아하진 않는데 생긴 건 이렇게 생긴 애들. 사조시 푸드 이렇게 생긴 애들 이렇게 생긴 애들을 조금 공략을 하면 되는데 아까 전에 그래도 팜스토리 같은 애들도 이렇게 아직 바닥에 이렇게 있는 애들 그러니까 음식업종 그다음에 사료 어제 보면 이제 정다운도 뭐 이제 움직이고 막 그러는 고기 관련주들 이런 것처럼 이런 식의 있는 종목들이 오랜만에 좀 움직이는 게 좀 강한 흐름이 지금 잡혔으니까 이게 그냥 심심해서 올라가는 것 같지는 않고 당분간 좀 강세가 이쪽으로 좀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 매매하시는 분들 잘 참고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이렇게 일단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개장한 중국 시장도 잘 버텨주고요. 이러한 양호한 아시아 증시 흐름이라면 우리 시장 역시나 하락에 대한 우려감보다는 더 안전한 종목을 공략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안전한 종목 공략도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송 이후에도 더 자세한 시장의 흐름 체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노란톡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고요. 그럼 저희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미국 시간으로 오는 23일 장 마감 이후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호실적을 예상하면서 전일 미국 시장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덕분에 우리 시장도 잘 버텨줍니다. 이럴 때는 낙폭과대 종목들 단기 매매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욱이 안전한 종목 공략이 중요한 시점에서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네이버 잡아주셨습니다. 이렇게 비교적 안전한 종목으로 잡아주신 만큼 잘 살펴보시다가 최대한 저점 매수 공략해 보시겠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드린 정보는요, 종목에 대한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당사를 사치가 낸 피해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조금 더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